자,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부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좀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최저 세율을 10%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 표준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요. 또한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가량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또 부자 감세라는 이러한 좀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관심을 모았었던 이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렇게 그쵸. 좀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부동산 가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게 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좀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좀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상속세라는 게 중산층에게도 옮겨가게 되면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이번에 이제 상속세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개정안이 나오게 됐고요.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배우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현행 10억에서 17억까지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세금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설명을 듣고도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많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25억이라는 재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억 정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배우자 1명, 그다음에 자녀 2명이 있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를 냈을까요? 글쎄요. 25억이 네.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좀 계산을 미리 해봤을 텐데 자, 25억이라는 이제 금액에서 상속세가 4억 4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요거를 제외하고 한 20억 정도 가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4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세율이 그동안 25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잖아요. 그쵸. 그 시절의 10억 아파트와 지금의 10억 아파트는 굉장히 좀 체감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과세 대상이 그동안 14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또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년간만 해도 사실 아파트 값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좀 물가 상승분을 또 반영을 하고 또 다자녀 가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편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한국의 이 명목 상속세율이 사실 일본 다음으로 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개정을 앞두고 OECD 회원국 평균인 26% 그리고 또 미국과 영국의 수준을 고려했다라고 하고요. 또한 이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 그리고 양도할 때에도 평가액의 20%를 할증하는 제도로 폐지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또 실질적 상속세율이 50%에서 60%로 올라서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에 한해서는 한도 없는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해서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세를 이제 좀 내리겠다 하면은 잘 됐다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일본에 이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네. 진짜 많이 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 상속세와 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세액 공제가 같이 포함이 됐는데 말씀을 드리면요. 일명 결혼세액 공제라는 게 또 신설이 됐습니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하겠다는 게 포함이 됐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부터 이제 소급 지급이 되고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 한도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신혼부부 1세대당
이 주택을 이제 2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세제 특례도 지원이 되고 기업 출산 지원금, 그다음에 청약 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고요. 결혼도 지금 장려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출산이 굉장히 또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세 공제를 확대해서 기존에 첫째가 15만 원이었다면 10만 원 늘려서 25만 원. 그래서 또 둘째도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같이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좀 저출생 문제도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예비 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도 이루어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와 그리고 국내에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두면서 일단은 좀 현행대로 유지를 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이번 상속세 개편안 사실은 또 야당에서 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맞습니다. 내고 있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좀 우리 국민들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네, 그러한 정책이 좀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 상속세 개편안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